자, 2022학년도 경희대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 문제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교재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3권 25페이지. 자, 1번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문제를 아예 함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도 소비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 등의 윤리적 소비를 권고하고 있는데, 권고에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윤리적 소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관한 것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관련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주제는 20번 주제, 가격폭리 규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가족이 투기를 했을 때 이를 이유로 해서 국회의원을 사퇴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시문을 근거로 하여 찬반 의견 중 하나를 정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국회의원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가족이 투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공동체적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느냐에 가깝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보자면, 지금 여기서도 국회의원 가족이 투기를 했다면 이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봐서, 아니면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국회의원이니까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일정 부분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침해, 즉 국회의원 사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강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연좌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연좌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연좌제 논리보다는 국가와 국민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 국회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 사퇴를 갖다가 명령할 수 있겠냐, 이런 개념이니까 두 문제가 결국은 공동체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과연 맞는지 제시문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이 지금 가나다라 크게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제시문들인지 한번 보죠. 셸러라고 하는 사람은 상온성, 즉 연대적 본성이 인간 일반에 내재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의 논리에 따르면 연대는 언제나 내부로부터 나오고 이기주의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나온다. 결국 개별 인격과 공동체 인격을 동일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셸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샌델의 공동체주의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냥 공동체주의 논쟁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자유주의가 도래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스스로 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도한 자유로 해서 오히려 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제는 제가 어디에 실어 놓았냐면 45번 주제, 동의와 복종 주제를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에리 프롬이 자유에는 뭐가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거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책임을 지기 싫으면 뭐 하면 된다? 자유를 내려놓으면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나 아렌트와 에리 프롬의 대립으로 해가지고, 이 논쟁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국민이 정치적 주권을 가지듯이 소비자는 경제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 과정은 결국 최종 소비자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면 결국 사회적 효용성이 저절로 증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이 결국은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우리가 챕터 6에 보면 소비자 정책 나와 있는데요. 그 소비자 정책에 대한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시문이 공리주의를 약간 안에다 담고 있는 것이긴 한데, 공리주의 쪽보다는 결국은 소비자 보호 쪽으로 지금 논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들이 결국은 자유롭게 어떤 윤리적 소비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강제하지 않고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개념은 나올 수 있어서 공리주의 쪽보다는 소비자 정책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라 부분입니다. 공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인은 공공선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공공선이라는 개념에서 결국 공동체주의의 논쟁, 이것이 다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정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사청문회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잊혀질 권리와 기억될 권리, 이쪽으로 넘어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문제에서는 아까 문제를 우리가 이미 봤었죠. 이거 잊혀질 권리인가? 기억될 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국회의원 사퇴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왜 이 국회의원을 사퇴시켜야 되는가? 투기와 공공선이 무슨 관련인가? 국회의원은 어떤 공공선을 실현해야 되는 것인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잊혀질 권리 혹은 기억될 권리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건가 저건가 하고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요.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문제 보고 전체적인 흐름 잡아놓은 다음에 아, 그 주제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스킵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